안녕하세요, 미디셰프의 루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브의 블루블러드라는 곡을 같이 보면서 공부할 건데요.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ime's up 설명할 시간 없어 내 손을 잡아 어서 널 나에게 맡겨줘 Real life 바람을 타고 번져 시작은 작은 불꽃 타올라 뜨거워 우린 저 멀리 먼 곳 같지 뛰어봐도 숨이 찰 때까지 열정 혹은 냉정 사이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니 What's your blood type of I'm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I'm blue 이 곡이야 맘에 흐르는 기분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I'm blue 눈물 안 가리고 이 아이브의 블루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무슨 장르로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작곡가님들 혹은 아이브가 이 정규 앨범에서 왜 1번 곡으로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브의 노래를 듣자마자 뭐가 생각이 났냐면 1번 곡인지도 몰랐지만 이거 인트로 했으면 좋겠다, 콘서트를 할 때 시작했을 때 임팩트 있게 나오면 좋겠다, 혹은 등장했을 때 이 노래라고 하면은 얼마나 관객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역시나 1번 곡이 맞았고요. 특징적인 사운드라고 하면 마칭 밴드의 사운드가 두드러져 있고요.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킥부터 보실 건데요. 오늘은 거의 드럼만 하다가 끝날 예정입니다. 너무 많거든요. 킥의 드럼부터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킥이 4개나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킥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45번과 46번의 사운드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 역시나 이 블루블러드의 그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내기 위해 저희가 킥을 3개나 더 레이어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킥들의 장단점이 뭐냐면 반사되는 소리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의 울림들, 분위기까지는 내줄 수가 있지만 단점은 반사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가운데서 지켜주는 소리들이 아닌 퍼져 있는 소리여서 가운데 기준을 못 잡아주다 보니까는 쓰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킥 45번, 46번으로 킥의 기본은 지키되 분위기를 키워줄 수 있는 앰비언트 킥을 3개 넣었습니다. 앰비언트 킥만 한번 따로 들어보고 나머지 다 같이 넣은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치 청취자가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사운드의 효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되는 스네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스네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디를 채워줄 수 있는 스네어를 하나 넣었고요. 저희가 모든 샘플들은 대부분 스플라이스에서 구해서 샘플러에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스네어에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역시나 스네어도
스플라이스에서 샘플을 구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스네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마칭 스네어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하고 고대하던 마칭 스네어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 알아야 될 연주법도 너무 많고 그리고 분간해서 소리를 듣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카피하는 순서는 항상 노트부터 카피하시고 두 번째 사운드를 카피하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노트랑 사운드를 둘 다 카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동이 되고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고구마를 팔 건데 고구마부터 일단은 구해야지 뭐 팔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고구마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사운드라고 하면은 이 고구마를 어떻게 조리할 건지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군고구마를 할 건지 뭐 마탕을 할 건지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세요. 내가 고구마를 먹어본 적도 없고 마탕이란 건 더더욱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노트부터 구하시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따라가시는 게 조금 더 초반에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 한 방에 군고구마 만들 수 있으세요. 왜냐? 군고구마를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눈 감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메인 마칭 스네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들으면 역시 헷갈리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노트가 되는 마칭 스네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에서 넣어서 썼고 요 스플라이스에서 구한 소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엄청 노트가 많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부터 카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마칭 스네어의 특징들은 대부분 뭐냐면 마칭 스네어는 노트를 좀 많이 치다 보니까는 릴리즈가 많이 없는 스네어들이에요. 그래서 스네어 P를 보시면 텐션이 엄청 높고 튜닝을 할 때도 엄청나게 쪼여서 해놓기 때문에 댐핑의 제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릴리즈가 거의 없고 장력이 세갖고 빨리빨리 튀기는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스네어의 튜닝이 펑퍼짐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노트들을 썼을 때 다 릴리즈가 겹치다 보니까 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연주법들이 조금 있어요. 마칭 스네어를 찍을 때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블루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플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플램만 한번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플램 같은 경우는 기준 노트가 있고 그 앞에 꾸며주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순간 여러 명이서 치는 느낌 혹은 트럭트럭한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꾸며주는 플램을 치게 되면은 저희가 아이브의 블루블러드 같은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스롤이 있는데 이 프레스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스네어를 치고 반동을 제어해서 점점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스트로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스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확실히 디테일한 느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악센트도 한번 한 것과 안 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센트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칭 스네어를 찍을 때는 팁은 결국 어떤 스트로크를 연주하는지와 그리고 악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악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샘플에 그 공간감이 좋아서 저희가 쓰게 됐던 거고요. 사실 거의 노트는 티가 많이 안 날 겁니다. 그러고 61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깔아줄 수 있는 스네어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60번과 64번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의 악센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악기를 킥과 스네어, 탐으로 해서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62번과 63번은 우리 음악의 제일 중요한 기준되는 리듬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퍼커션 계열에서 노트와 사운드를 채워줄 수 있는 클랩을 넣었고요. 이 클랩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클랩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군중이 치는, 여러 명이서 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속 깔아준 클랩들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계속 사운드와 노트를 깔아줄 수 있는 클랩이 두 개가 있었고요. 저희가 클럭 틱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퍼커션에서 넣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칭 스네어들의 그 앰비언트, 반사되는 소리들, 그 공간에 있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웅장함은 있는데 역시나 너무 퍼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 스네어들 말고 기본 2와 4를 쳐준 스네어가 엄청나게 릴리즈가 짧은 걸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드럼을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공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의 드럼들이 필요하고 중단에서 지켜줄 수 있는 리듬의 사운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마칭 스네어의 연주법들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럼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기본 소파에 삼각파를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소투스 웨이브에 디케이는 없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니즌 5로 해서 조금 퍼져 있는 느낌, 가운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웅장함을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번 유니즌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유니즌을 5로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기준이 되는 소리가 있긴 하기 때문에 베이스의 기본도 지키고 조금 더 퍼져 있는 베이스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서 넣게 된 거고요. D2는 적당하게 조금씩 벌려서 완전히 레조넌스가 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오실레이터에서는 다이렉트 아웃으로 빠져서 굳이 필터에는 안 걸리게 삼각파가 표현될 수 있게 넣었고요. 넣은 이유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 A가 잘 들리긴 하지만 아래 베이스 영역대, 서브 베이스 영역대를 지켜주질 못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실레이터 A는 미드와 탑이 되겠고 서브는 로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훨씬 더 서브와 노이즈의 킥 사운드를 넣으니까 서브 베이스 영역대도 차고 어택감도 조금 더 살게 되어서 마칭 드럼에 밀리지 않는 베이스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FX에 디스토션을 넣은 이유는 단순히 세게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오실레이터들의 사운드들이 조금 더 같은 배음들이 생김으로써 비슷해지는 글루잉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운드들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럼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문득 생각을 했을 때 사이렌 소리 혹은 뭐 버저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났었는데 거기서도 특출나게 티 나는 소리들이 조금 날카롭고 또 리버브가 많은 소리를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오토메이션을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만 얘기해도 한 30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실레이터를 총 A, B, 노이즈까지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스트 콤보 밴드 패스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퍼 디멘션으로 조금 더 레조넌스와 퍼지는 느낌을 주게 되었고요. 네,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사인, 폴드, 드라이브를 조금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특유의 특정 주파수들만 증폭이 되는 사운드들이 있어서 날카로운 사운드, 뭐 굳이 얘기하면 쇠 소리 혹은 뭐 스트링 소리 이런 것들처럼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적당하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기 또한 저희가 부각시켜야 되는 곳들만 부각을 했고요. 그리고 딜레이는 가분표로 모노로 나오게 만들었고요. 네, 리버브 같은 경우는 기본 추가하여 조금 더 파란 느낌 혹은 몽환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고 그냥 뭘 썼는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럼이든 사운드 메이킹은 기본 구동법부터 하나씩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세럼 기초 강의를 꼭 만들어서 저희가 차근차근히 세럼 사운드 메이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만들 겁니다. 네,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정말 만들 거예요. 근데 요즘 신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카피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잠도 못 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있을 때, 비수기 때 한번 기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35번의 보이스 키 같은 경우에는 특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컬의 모음이 좀 티났으면 좋겠어서 포먼트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모음을 부각하려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몽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카피를 했을 때 이런 사운드가 있어서 모음이 되는 주파수만 부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리드 소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효과들을 킨 것과 안 킨 것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트로 전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스에 추가된 악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벌스에 추가된 악기들 확인해 봤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남성 보컬의 챈트가 하나씩 있어서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왜 챈트에다 사이드 체인을 걸었냐라고 하시면은 챈트가 그냥 나오게 되면은 티가 너무 많이 나서 킥에 걸어서 킥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만 챈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 카슈미르 샘플을 쓰게 되었고요. 항상 저희는 샘플러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많은 노트를 찍거나 변형을 시킬 때는 샘플러가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크로스 한번 보실 건데요. 추가된 악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리코러스의 특징은 벌스보다 현저히 노트 수가 줄어든 게
특징이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노트스가 줄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훨씬 차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리코러스는 잠깐 쉬었다 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노트 개수를 많이 빼고 그 대신 사운드를 채우기 위해 서스테인으로 노트를 쭉 가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럼으로 만들게 되었고 앞에 소리랑 비슷하게 소터스 웨이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유니즈는 홀스로 하여서 베이스 사운드도 지키지만 패드처럼 펼쳐진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 스트립에서도 컴프레서, 킥스타트, 다이렉션 믹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다이렉션 믹서를 사용하여 음악의 저역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서 일정하게 나와서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킥스타트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모든 프리코러스의 리듬은 1, 2, 3, 4가 빠지고 8분음표 뒤 박자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킥스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러에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여성 목소리를 스플라이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었고 베이스와 같이 킥스타트를 주어서 조금 더 킥이랑 안 뭉치고 리듬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역시나 FX도 마찬가지로 킥스타트를 주어서 나머지 악기들이랑 리듬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프리코러스에 악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킥스타트를 안 넣었을 경우 혼자 FX만 티가 날 수가 있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러스 앞에 8마디는 인트로랑 거의 비슷한데요. 추가된 악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일단은 추가된 악기들 중에서 사운드를 업 시켜줄 만한 브루클린 킷이라는 로직 내장 악기를 쓰게 되었고요. 쓰게 된 이유는 스네어의 와이어가 조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그 스네어 와이어 소리가 좀 많이 나는 소리를 하나 첨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코러스에는 조금 더 하이톤의 스네어 와이어가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클랩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클랩 같은 경우는 라이브 영상을 보거나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 박자에 악센트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클랩이 있어야 보컬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사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I'm blue. Yeah, what's your blood type of you? 이렇게 합을 맞추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 거기서도 저희가 원래 클랩을 리버스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닌 조금 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클랩이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리버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이가 조금 나죠. 네, 그리고 내장 크로마 버블을 오토메이션을 그려서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을 줬는데 역시나 이것도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첫 박자가 나왔을 때 딱 멈춰버리니까는 더 완급 조절이 돼서 이 보컬이랑 조금 더 잘 맞는 클랩의 리버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토메이션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 블루블러드를 하면서 FX를 고르려고 좀 오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을 주고 조금 더 펼쳐져 있어서 이 블루블러드의 빈 공간의 느낌을 채워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하나 좀 들어볼게요.
81번 트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로우를 담당하려고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이 82번 같은 경우에는 미드 대역을 좀 채우려고 쓰게 되어서 로우를 좀 깎게 되었고요. 84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의 느낌을 주려고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81번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웬만해서는 로우가 많이 있는 FX를 절대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결국 마스터링 하게 되고 믹스하게 되면은 킥 소리에 묻혀서 혹은 킥이랑 같은 영역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마스킹 효과들이 있어서 안 쓰게 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의 이 블루블러드 음악 자체가 이 로우 임팩트까지 좀 필요해야지 이 음악의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다른 악기가 싸우지 않을 정도로 넣었고요. 거기서 하나 더 제가 하스라는 플러그인을 썼는데, 이걸 쓴 이유는 이 가운데서 베이스가 나오면 당연히 가운데 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랑 싸울 수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위상 차이를 줘서 가운데서 소리가 아닌 사이드에서 소리가 나게 해서 위치적으로 가운데 킥이랑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저희가 하스를 안 썼을 경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킥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스를 꼭 썼던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84번에 이 임팩트 4라고 써 있는 것들은 때리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굳이 로우는 필요 없어서 로우는 빼버렸고, 저희가 좀 더 타격할 수 있는 소리들만 키워서 넣었고요. 하나 조금 더 중요한 게, 원곡을 들어보면 임팩터의 FX가 생각보다 길어서 저희가 이 엔벨로퍼로 릴리즈의 게인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 임팩트 4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번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어떠세요? 엔벨로퍼를 써서 어택을 조금 더 키워서 때리는 느낌을 줬고, 릴리즈 또한 키워서 조금 더 잔향이 길게 머물러서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8분표 뒤에 이 브라이트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들어보면 What's your 할 때 그 악센트를 주려고 이 브라이트 화이트 노이즈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Taste Whitney, Taste Whitney, 네, 충분히 메리트 있는 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코러스를 한번 볼 건데요. 이 포스트 코러스에 추가된 악기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러스의 제일 중요한 곳은 역시나 리드 멜로디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 이 악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비슷한 사운드를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하나하나 조금 들어볼게요. 근데 분명히 이 시타르 악기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피치가 많이 떨리는 느낌을 주려고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떨리는 느낌에서도 조금 더 잔향이 있는 느낌을 주려고 버스에 딜레이를 걸었고, 거기서 딜레이에 LFO를 조금 넣어서 조금 더 위상이 틀어진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어떠세요? 그 인도 특유의 그 쾌하다고 해야 되나?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피치의 떨림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트럼펫으로 만들었고요. 아마도 부는 악기도 하나 있던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네, 역시나 버스의 효과들은 똑같습니다. 미묘하게 피치가 떨리는 느낌, 위상이 틀어진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되는 리드 스트링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연주법이 폴스 페스트랑 트레몰로가 있는데요. 따다다단 할 때 뭔가 썼던 노트에서 뭔가 더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서 폴스 페스트를 썼고요. 그 다음 노트에서는 떨리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트레몰로가 있었거든요. 비브라토랑 트레몰로랑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트레몰로를 써서 음정이 아니라 소리 크기의 차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같은 거 만들 때 왜 내 노래는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노트만 찍어 놓고 이 연주법들을 하나도 안 넣어서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 조금 이제 연주법을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리드 스트링 2는 바텀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비올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아티큘레이션은 동일합니다. 네, 리드 스트링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릴리즈가 조금 약해서 릴리즈를 좀 주려고 사용하였습니다. 네, 요 리드 스트링 4번 같은 경우는 첫 멜로디 4개가 나올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넣었고요. 똑같이 스트링을 사용을 하였는데 좀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인도풍의 느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위상이 틀어지고 음정이 나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주려고 일단은 앙상블을 통해서 여러 명으로 만들었고요. 여러 명이서 부르다 보니까 확실히 명료도도 떨어지고 약간의 레조넌스들, 특유의 소리들만 좀 부각이 돼서 위상이 틀어진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앙상블을 킨 것과 안 킨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RC20의 디스토션을 좀 사용하여 첫 멜로디 때 악센트가 되려고 사운드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네, 리드 스트링 악센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스트링이랑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풍이 계속 느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맞진 않을 수가 있는데 마스터 튠 원래 440Hz로 맞춰줘야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기준이 되는데 일부러 448로 맞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리드 스트링보다 조금 업튠이 돼서 더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떠세요? 확실히 불안정한 느낌들이 나시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 악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인도풍의 느낌, 그 특유의 무섭고 조급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려고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스트링의 모든 효과들을 넣고 혹은 빼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하이가 부스팅이 돼 있어서 악기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리드처럼 들리게 되었고 역시나 음정이 불안정하여 인도풍의 느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포스트 코러스까지 다 들어보았고 이제 댄스 브레이크 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릿지 파트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이 브릿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티나지 않게 채워줄 수 있는 보컬 앰모스피어들이 있는데 요거를 따로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셨죠? 리드를 만들었는데 왜 나는 왜 비는 느낌이 났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운드들이 없어서 그런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 앰모스피어들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일단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이 분위기, 이 어두운 느낌, 시크한 느낌을 주려고 보컬 앰모스피어를 채운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음을 비슷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이 엑셀이라는 이제 콘탁의 소리로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샘플이 있다라고 했으면 오디오 샘플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7번 복스 앰모스피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의 음을 따라갔고요. 88번도 베이스의 음을 따라갔고요.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박자가 더 세고 세 번째 박자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0번 트랙에 복스 앰모스피어 4가 있는데 서스테인으로 채워줬던 노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음악의 뜸음을 계속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그니처 패드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이 시그니처 패드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 티는 안 나지만 사운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트들의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티 안 나게 채워줄 수가 있고, 제가 사운드를 채울 때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운드를 채우고 싶은데 코드 패드를 썼다 라고 하면 이건 밝아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 여러 음이 들리고 그리고 코드가 변할 때 느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밝고 싶으면 코드 진행에 패드를 쓰게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덜 티나게 패드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베이스 음으로 패드를 만드시면 상대적으로 코드 패드보다 음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코드에 비해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티 안 나게 사운드를 채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음악에 1도를 깔아주시면은 티 안 나게 사운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베이스 진행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시그니처 패드 같은 경우는 음이 안 변해요. 계속 쭉쭉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 1도라고 하면은 뭐 특이한 코드가 없으면은 불협화음이 그렇게까지 거슬릴 정도로 나진 않기 때문에 저는 1도로 서스테인으로 쭉 패드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들어보셨죠? 삐 이렇게 계속 에너지 있게 서스테인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사운드는 채워지지만 티는 잘 안 나게 보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X가 하나 도드라지게 있었는데요. 똑같은 샘플을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컨탁에 라이즈 앤 히트라는 것을 써서 4마디 길게 FX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저희도 이 노래 소리가 많이 안 들리다 보니까 최대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사운드를 비슷하게 만든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 스트링 계열의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강한 디스토션과 컴프레시, 콤보 필터로 일정 소리들을 주기적으로 다 깎아서 특정 레전스만 티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번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들어보셨죠? 확실히 비슷한 사운드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 23번 트랙이 아무래도 쇠 소리가 많이 났어서 저희가 스퀘어파를 사용하였고 거기서도 콤보 필터로 제가 원하는 배음들만 키워서 저희가 좀 더 쇠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네, 특정 주파수만 남아서
제가 원하는 쇠소리가 조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5번 스트링 4 같은 경우에는 노트는 다 똑같은데 조금 더 이 입모양이라고 하죠. 모음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파트 같은 경우는 좀 보컬 찹으로 해서 아마도 원작자들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샘플이 없다 보니까는 포먼트 필터를 이용하여서 아야 어여 오요의 오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사람 목소리처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브 블루블러드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오래 걸렸고 하면서 머리를 몇 번 잡았습니다. 왜냐면 좀 여담이지만 원작자들은 분명히 샘플 돌리다가 이거 사운드 괜찮네, 특색 있네, 우리 음악에 잘 어울리겠네 해서 대부분 고르고 거기서 조금만 변형시켜서 쓰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샘플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만들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미디 셰프를 보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이런 어려운 노래를 접해서 나는 이렇게 사운드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조금씩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은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